원장님, 살 빼고 싶은 사람이 물론 많지만 살 좀 쪄보는 게 소원이라는 분들도 주위에 많거든요. 체중이 미달인 분들은 자율신경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체중 미달은요, 흔히 단순하게 왜소한 체형의 문제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신체 건강과 생리적인 기능, 그리고 자율신경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 균형이나 건강, 건강 이런 다양한 문제가 생기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자율신경 치료로 오시는 분들 중에 체중 미달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또 기운이 없고 그러면서 살이 많이 빠졌다고 오시는 분들 건강에 문제가 당연히 많겠지요? 네, 자율신경 실제로 내원하는 여성들 중에요. 이 BMI가 18.5 미만인 저체중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요. 자율신경 기능에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잠을 못 자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장이 예민하거나 불안하고 긴장되고 이런 증상들로 식욕도 떨어지고 밥 먹고 속이 계속 불편하고 소화 흡수가 안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점점 살이 쭉쭉 빠지는 거죠. 이런 분들은요, 월경도 멈추고 그래서 조기 폐경이 되는 분들도 제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체중 미달 여성들은요, 체지방이 부족해서 생식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거든요. 그런 이유로 배란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BMI 18.5 미만인 저체중 여성의 경우에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거나 완전히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고 배란에 문제가 생기면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체중 미달인 여성들은요, 골 밀도도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 위험도 높고요, 골절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20대에서 30대 젊은 여성들은 골격 형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나이여서 저체중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나이가 들면서 골절할 위험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 체중 미달이 지속되면 면역세포 생산도 줄어들어서 감염 질환에 취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저체중 환자들은요, 정상 체중의 환자들보다 감기도 오래가고 폐렴도 걸리기가 쉽고 요로 감염이나 다른 감염 이런 세균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에 걸릴 확률도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이런 체중 미달 여성들, 특히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인 체중 미달 여성들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보다 보면요, 이분들이 염증에도 취약하고 감기 걸려도 빨리 안 낫고, 그리고 치료 한약 효과도 좀 정상 체중인 여성들에 비해서는 좀 더디게 나타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사람들은 이 심혈관계에 문제 생길 위험이 높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데요. 체중 미달인 사람도 심혈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체지방과 근육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혈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력과 또 혈관 탄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혈압이 훅 떨어지거나 실신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부정맥이 나타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 미달인 사람 제가 진찰을 해보면 대부분 소화에 장애가 있고요. 또 식욕이 없고, 또 영양소 부족으로 장내 유익균도 없고요. 또 설사, 변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요, 이 BMI가 18.5 미만인 여성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위험도 1.5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요. 이게 영양 결핍으로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인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온 이 체중 미달 여성들이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예민하고요. 또 몸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나고요. 또 수면장애나 불면, 어지럼증, 이명, 우울, 불안 증상이 정상 체중인 여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요요 현상은요, 체중이 감량됐다가 다시 증가됐다가 이 과정이 자꾸 반복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체중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 다시 자꾸 증가하는 일이 반복돼서 이 체중 변화가 짧은 시간 동안 자주 일어나면 신체에 아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하고요. 근육량이 함께 감소를 해서 이 체중 증가가 더 쉬워지는 몸이 되고, 체중이 다시 증가했을 때 지방 위주로 이렇게 체중이 증가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체지방률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인 요요 현상을 자꾸 경험을 한 사람은 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던 사람보다 기초 대사량이 훨씬 낮고요. 체중 감량이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내장 지방이 증가할 확률도 높고요. 비만이나 대사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유발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요 현상이 심하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 체중을 줄일 때 너무 체중 미달 상태까지 체중을 심하게 많이 줄여 놓는다면 몸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는 살을 빼려고 해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죠. 자, 자율신경 실제로 이 체중 미달인 사람은 그래서 정상 체중의 사람보다 심박 변이도가 낮아서 교감신경은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은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제가 자율신경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내원하는 환자들 아주 많은 경우가 이 체중 미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율신경 건강과 이 체중 미달이 관련이 깊은지 알 수 있죠. 이 체중 미달은요, 결국에는 이 호르몬 불균형, 또 생식 건강 저하, 면역력 저하, 골다공증, 또 심혈관 질환, 소화장애, 정신건강, 이런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굶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식사를 다 챙겨 먹으면서도 저염식, 소식, 저칼로리 음식과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천천히 체중을 감량해서 적정 체중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대사순환이 좋아지고 또 자율신경의 균형도 잘 유지하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체중 미달이 자율신경에 어떻게 해로운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체중이 미달이 되면 생리불순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불임의 확률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 뼈 건강이 나빠지고요.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또 심혈관 문제와 소화장애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복적인 요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자율신경 불균형이 되기 쉽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그리고 자율신경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가족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정의안의 건강 톡톡,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이 건강해지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여성이 행복한 세상, 건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하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정의안이었습니다.